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세계사의 수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즐겁게 세계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대 문명인데요. 이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만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해시태그 세계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명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개념 좁고 갈게요. 문명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 시빌라이제이션이죠. 시빌라이제이션. 이 시빌라이제이션은 문자를 통해서 시간 공간적으로 퍼져나간 도시화된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자와 도시, 핵심 키워드. 문명이라는 거는 일단 문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나오려면은 먹고 살만해야 돼요. 사실상. 사실 문화, 한번 볼까요? 문화라는 거는 원래 경작을 뜻하는 라틴어 쿨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명은 시티를 뜻하는 키비타스에서 나왔죠. 좀 먹고 살만해야 우리가 영화도 보러 다니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인류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4대 문명인데 이 4대 문명에 대해서 조금 압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연환경 발생설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시련, 역경을 거쳤을 때 문명이 나온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조건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만났을 때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곳인데요. 또 황하강, 인더스강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이 이제 나일강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이 모든 문명들의 공통점 다 문자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이 있는 곳에 왜 문명이 발생하느냐? 이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하려면 잉여 생산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강들을 따라서 충적평야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상류에서 떠내려온 이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이 농사가 아주 잘 되면서 잉여 생산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이집트 문명을 보면 이 나일강이 나오는데요. 이 나일강 엄청 깁니다, 여러분. 6,400km입니다. 6,400km. 서울, 부산이 400km 정도 되거든요. 6,400km짜리 엄청나게 긴 강. 그리고 저 상류에서 내려오는 엄청나게 많은 퇴적물들이 이 나일강 삼각주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이 나일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도 옆은 홍해가 있고요. 이쪽은 사막입니다. 남쪽도 사막이고요. 그리고 북쪽은 이제 지중해죠. 그래서 여기 이 시나이 반도라는 이 반도만 막으면 사실상 이집트는 외침에서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강력한 통일 왕국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이집트도 상이집트, 하이집트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집트가 나왔던 게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집트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집트 문명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날 이집트 땅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네를 왜 이렇게 다 국경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냐? 이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기네들 편하게 쭉쭉쭉 그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아직까지 이 모양이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집트, 이렇게 룩소르, 기자, 카이로 이런 곳들은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이제 많은 키워드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미지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면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였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나일강 유역인데, 나일강 유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6,400km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강폭인데, 이 나일강은 남쪽 상류 쪽에 가면은 폭포가 6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결과적으로 기원전 1750년경에 힉소스라는 사람들에게 좀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560년경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정복을 좀 당한 적은 있었는데, 거의 3000년간 외부 전쟁이란 게 없어요. 뭐 좀 원정 나오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남겨진 그림이라든가 이 조각 같은 걸 보면 전쟁을 묘사한 게 거의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만큼 이게 평화로웠던 거죠. 이쪽에 상 이집트, 이쪽에 하 이집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돼요. 하나로 통일이 되고 하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강이 길죠.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이쪽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배가 거슬러 올라가요. 배에다가 돛을 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배가. 그리고 돛을 접으면 물살에 따라서 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교통이 생각보다 발달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문화재를 남겼죠. 이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여기 룩소르라는 곳에 신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아부신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부신벨이라는 곳도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자 지구에 있는 피라미드이죠. 이 중에서 요 제일 큰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무려 높이가 146m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집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여기가 황하고요. 여기에 인더스강,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집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 이 이집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어느 정도 클래스냐.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 기원전 3500년경. 엄청나죠? 우리가 그리스 기원전 800년경, 로마 기원전 509년,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화정이 나옵니다. 공화정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기자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기자 지구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이 기자 지구에 피라미드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카프레, 멘카우리, 그 다음에 쿠프. 제일 큰 게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인데,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 높이가 146m가 넘어요. 그리고 밑에가 엄청나게 또 펑퍼짐하겠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2.5톤짜리 돌입니다. 하나에 2.5톤짜리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참 용한데, 그거를 300만 개를 쌓았어요. 300만 개를 가지고 쌓았던 게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인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여기를 한번 놀러 왔다가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명의 인부를 20년간 동원해야 된다. 요즘에 새로운 계산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피라미드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꺾인 피라미드도 있고요. 요런 피라미드도 있고요. 그런 거죠. 자, 이 돌이 얼마나 디테일하냐. 저 큰 돌 하나를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철기 문명도 아니에요. 기껏해 청동기인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나무를 가지고 물을 먹여서 나무가 팽창하는 그 힘으로 돌을 쪼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집트 하면 이 스핑크스죠. 이 스핑크스,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 앞에 있는데, 이 스핑크스 보면은 얼굴이 있고, 이 얼굴이 있는데 약간 코가 없어요. 코는 나중에 이 땅을 지배했던 이슬람 사람들이 우상이라 해가지고 좀 쪼아가지고 없애버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있고, 스핑크스 주변에 이런 또 구조물들이 있죠. 재밌는 거는 스핑크스 팔이 이렇게 길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벨리스크라는 게 또 유명한데요. 이 오벨리스크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룩소르에 있는 신전입니다. 룩소르 신전에 보면 오벨리스크가 세워있죠? 근데 옆에 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 전역에 많았는데 이걸 많이 뽑아갑니다. 누가 뽑아갔냐면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도 신나서 뽑아갑니다. 신나서 뽑아가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어떤 거냐, 놀랍게도 이게 통짜돌입니다. 통짜돌. 이게 무슨 탑처럼 쌓은 게 아니에요.
오벨리스크가 작은 건 한 20m, 큰 건 25m 넘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너무 신기한데 이걸 또 제주도 좋게 또 뽑아가요. 이게 또 어디냐면 유럽,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거기까지 가져와가지고 유럽 이제 영국의 콩코드 광장에 가면 오벨리스크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DC에 가면 오벨리스크처럼 생긴 게 있죠. 미국판 오벨리스크, 그거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스파이더맨에 올라가던 그거, 그 오벨리스크가 원래 이집트 거를 보고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의 문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된 거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알게 된 놀라운 발견이 있었으니 바로 이거죠. 이 돌이 바로 로제타 스톤인데, 이 로제타 스톤은 어떤 돌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